6월 1일부터 발효된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진, 영상,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법안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게 삭제, 사용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진, 영상 촬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태국에서 주로 화제가 된 부분은 사진,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사진, 영상 촬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자 태국 사람들은 예전처럼 사진, 영상 촬영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사진, 영상 촬영 및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이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입니다. 의도치 않게 찍힌 당사자 사진, 영상을 게시할 수 있지만 사진 찍힌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SNS에 당사자 허락 없이 게시했을 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게시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해당 게시물로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며 사진, 영상 보유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진, 영상 촬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국인들이 사진 촬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인과 태국인의 사진 촬영에 대한 개념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매우 희미한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태국의 일부 뉴스에서 일반인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것은 태국의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국에도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대형 태국인 유튜버들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태국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지나가면서 찍힌 태국의 일반인들의 얼굴을 전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 대형 유튜버들의 거리 촬영 영상 수십여 개를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예 모자이크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의 차이일 뿐이고 그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디서 듣기로 태국인들은 사진 찍는 것과 더불어 찍히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해는 마셔야 할 게 우리가 불법 촬영이라고 여기는 것은 태국에서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여기서 찍힌다는 것은 길거리, 공공장소 등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찍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유튜버 프레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 인사를 하거나 말 걸어주거나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를 찍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거나 얼굴을 가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상을 올릴 때 모르는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기 태국에서 사람들이 카메라 보면 인사해준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저도 몇 번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여자애들도 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도 쟤들 영상 찍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한 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경악을 할 만한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신 한국분이 계시다면 영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히는 장면을 아마 잊지 못하셨을 것 같네요.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진 촬영이 취미인 남자 주인공 초온이 자신을 예전부터 좋아해왔던 여자 주인공 남의 사진을 지난 몇 년 동안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몰래 찍어왔고 그 몰래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놓은 다음 앨범을 만들어서 그 앨범을 남의 집 앞에 놓고 오는 바로 그 장면, 아마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본 한국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외에도 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누굴 몰래 찍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 사진을 갑자기 찍거나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진 찍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이질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정확히 어떤 광고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앞에 나온 저 태국 영화 비슷한 장면이 나온 광고가 한국에서 7, 8년 전에 나왔던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광고는 시청자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결국 게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과 태국의 사진 촬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재밌는 것은 옛날에는 한국도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 같은 데서 촬영을 하면 전부 다 거기 나오고 싶어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동요도 있었고요. 이 동요가 정확히 몇 년도에 나왔는지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만약 이 동요를 2022년도 한국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한국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어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 사진까지 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셈이죠. 반면 태국에서는 기성세대, 신세대 가릴 것 없이 전부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테티다롱램이라는 1974년에 개봉한 태국 영화를 보면 태국 북부지방에 사는 부모가 방콕에 돈을 벌러 간 딸이 보내준 돈으로 집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주 큰 딸 사진을 걸어놓죠. 딸에 대한 고마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진이라는 것이 태국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아직 태국에 1박 격리가 남아있었을 때 어느 여행 유튜버가 태국에 여행을 간 영상을 봤는데 격리 호텔 측에서 호텔 방에 그 유튜버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준비해뒀어요. 그 유튜버는 그것을 보고 당황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호텔 측에서 나름대로 그 유튜버에게 존중과 경의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태국의 문화적 의미를 그 유튜버가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화적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국 현지 여행사가 인솔하는 그룹 투어에 참가했을 때 이렇게 투어사 측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런 촬영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꽤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건 핫야이 센탄에서 찍은 건데 어느 태국 아주머니가 관람열차 안에 있는 태국 아이 사진을 찍는데 아이 부모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촬영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6월 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처럼 그 법은 태국인의 일상 속 사진 촬영에 대해서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국에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태국에서도 카메라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 대신 한국에서처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을 보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사진에 대한 한태 양국의 문화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양국이 각자 다른 사진 문화를 고수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한 사진 문화를 가지게 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던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덜 발전된 환경, 경제적으로 덜 부유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더 좋은 것일까? 아니면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과거에 부정적이라고 느끼지 않던 것들에 대해 불편해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내서 불편해해야 하는 삶이 더 좋은 것일까? 이런 철학적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